이번 강의에서부터는 교육공학의 심리학적 기초 중 하나인 인지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주의 이론을 교육공학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지주의와 관련된 교육공학의 학습 원리들은 교수자들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학습자들에겐 보물과도 같은 공부의 비결들이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인지주의와 관련된 교육공학의 학습 원리들을 이용해서 좋은 수업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학습자들 입장에선 이 학습 원리들을 활용하여 최상위권 성적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인지주의와 관련된 교육공학의 학습 원리를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다 공부를 잘합니다. 못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전 예전에도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직접 서울대에서 많은 학생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인지주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주의 기반의 학습 원리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 그래서 나의 학습법을 서울대 학생들 수준으로 개선하고 싶다고 할 경우 이번 강의에서부터 다루게 되는 인지주의와 관련된 교육공학의 학습 원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 활용해 보세요. 이어지는 강의들에선 연습, 유의미화, 조직화, 메타인지, 학습 과정 평가라는 인지주의 심리학에서 비롯된 5가지 학습 원리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특별히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연습이었습니다.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학습자에게 연습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저희들에게 과제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충분히 연습해야 실력이 향상된다고 하면서 정말 과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덕분에 과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의 실력은 연습을 통해서 눈에 보일 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지주의의 어떤 학습 원리 때문에 연습을 하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교육심리학에서 정보처리 이론을 배웠습니다.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기억 장소는 크게 3가지가 있었죠. 감각 등록 기억, 작업 기억이기도 한 단기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인간의 기억 처리 과정과 관련해서 핵심이 뭐였나요? 단기 기억은 금방 유실된다는 점이었어요. 망각 곡선 기억하실 거예요.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어서 하루만 지나도 70%까지 기억했던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교육 심리학에서 제시되었던 학습 전략 중 하나로 복습을 꼭 하라고 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까먹으니까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원리도 복습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복습과 연습엔 차이점은 있는데 복습은 학습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본다는 주로 학교 맥락에서의 공부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한다면 연습은 학교 맥락에서의 공부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을 포함하겠죠. 예컨대 악기를 연주한다든가 테니스를 하는 것 같은 활동에선 우리가 복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이땐 연습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연습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꼽으라고 한다면 프로스포츠 분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연습을 보름만 쉬어도 실전에서 뛸 수가 없습니다. 작은 차이가 경기 승패를 좌우하는 프로스포츠의 특성상 연습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보름 정도 연습을 안 했다고 해서 자신이 하는 스포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당연히 알지만
단지 100%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입시와 관련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실수 하나가 당락을 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문제를 틀리면 쭉 미끄러지는 그런 시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작업 기억에서 계속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계속 해봐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야 그 정보에 대한 기억이 확고해지면서 인지적 평형화를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학습에 매우 절대적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연습을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능하다면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한 번에 10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연습할 때마다 종합적인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말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와인이 점점 숙성되듯이 김치가 점점 익어가듯이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 가능한 매일 하세요. 중간에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의 전체적인 학습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로서 프라이팬 이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팬이라는 것은 처음에 달구는 것이 시간이 걸리지 일단 달궈지고 나면 계란이 2개든 3개든 한꺼번에 익힐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한없이 풀어져 있을 땐 프라이팬이 식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지만 일단 기압이 들어가 팬이 달궈지면 한꺼번에 몇 가지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프라이팬 이론인데요. 물론 이건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 검증된 이론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 한 분이 소개해 주신 그냥 일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이론에 많은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프라이팬도 그래서 항상 달구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프라이팬이 식으면 그것을 달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지 않게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프로그래머들을 보면 밤을 새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논리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작업이 중간에 끊겨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중간에 하던 것들을 까먹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이 밤을 새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중간에 까먹는 것으로 인한 작업 손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밤을 새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그 연결을 끊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프라이팬 이론대로 여러분의 프라이팬을 항상 달구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어떤 대소사가 생겨서 3일 정도 공부를 쉬었다고 하면 전에 했었던 학습 내용을 많이 까먹기 때문에 다시 원래 하던 부분에서부터 연결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인지적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보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유실되는 손해를 막으려면 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매일 공부합니다. 때로는 그 친구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공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다이어트와도 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효과가 발휘되려면 꾸준히 해야 됩니다. 며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세상 이치가 이와 다 비슷합니다. 꾸준하게 한 발자국씩 매일매일 걸어가셔야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세상에 지름길은 없어요.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강의에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